진짜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고? 제정신이야? 한국으로 가면 분명 개취급을 받을 거야. 거기 가면 끝장이라고. 친한 동료의 강력한 만류에도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지사 파견을 가게 된 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상하이 금융가의 오후, 제 책상 위로 뜻밖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지사 파견 근무 제안. 처음에는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심스러워 3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중국 최고의 금융사에서 승승장구하던 내가 왜 하필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마음 한켠에서 불만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최근 회사가 진행하는 아시아 금융시장 확장 프로젝트의 핵심이 한국이었고, 이 파견은 사실상 승진을 위한 필수 코스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맡고 있는 핀테크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이번 한국 파견과 맞물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했다가 나중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회사의 인정을 받은 증거라며 축하 커피를 건네왔지만 솔직히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GDP가 한국보다 10배는 더 크고 기술력도 우리가 앞서가는데 굳이 한국에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큰 모험이었죠. 저는 퇴근 후 불안한 마음에 웨이보를 열어보았습니다. 한국 생활을 검색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상은 후진국이라는 글, 지하철은 노숙자들로 가득하다는 이야기,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무서웠다는 경험담까지. 인터넷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중국 여자들을 쉽게 본다는 글, 식당에서 중국인이라고 무시당했다는 후기, 한국인들이 중국을 엄청 싫어한다는 경고성 게시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친한 친구 웨이는 한국행 소식을 듣자마자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그의 친구도 한국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말에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승진해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행 준비를 하면서도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중국인이라고 차별받진 않을지, 혼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릴 적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려면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그 말씀이었죠. 출국 전날, 웨이보의 한 영상이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나 다름없고 중국 제품을 베끼기나 하며 문화를 훔쳐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창은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도 웨이보 영상을 보며 불안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에어차이나의 넓은 좌석과 달리 대한항공은 좌석이 좁아 불편했고 이마저도 한국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만 참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말이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좁은 식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웨이보에서 본 후진국 한국의 모습이 시시각각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 출입국 시스템 앞에 서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빠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며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1시간씩 서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의 첫 모습은 제 예상과는 달랐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이건 외국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일까?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중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같은 절차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가로수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의 행인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유럽의 어느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보에서 봤던 영상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우연히 잘 정돈된 구역만 보고 있는 걸까요? 특히 지하철역에서 느낀 문화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사람들을 보며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서로 밀치며 고성이 오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탑승객들이 먼저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그 이후로도 새치기 하는 사람 한 명 없이 순서를 잘 지키며 들어갔죠.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건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된 모습일까? 하지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표정과 행동에서는 어떤 가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인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상하이의 시끄럽고 혼잡한 지하철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을 지키며 책을 읽거나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옆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남을 신경 쓰지 않고 통화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웨이보에서 봐왔던 시끄럽고 무질서한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질서정연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섣부른 판단이겠지만 하루 만에 제 고정관념들이 뒤집혔고 마음 한켠에서는 부끄러움마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고 한국을 판단한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이곳에서의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살며시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지사로 첫 출근을 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질서정연한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지만 직장 문화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웨이보에서 한국의 악명 높은 야근 문화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직종에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출근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동의 고층 빌딩 앞에 서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몇 개월 동안 매일 오게 될 곳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25층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야근과 권위적인 상사들, 그리고 차별적인 시선들까지.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밝은 톤의 인테리어와 개방적인 공간 구조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하이 본사의 무겁고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자리 배치도 수평적이었고 임원실조차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의 긴장감이 풀리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번갈아가며 인사하는 팀장님의 모습에서는 어떤 권위적인 태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회의 문화였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상사의 의견에 절대 반박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신입사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점차 이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근 시간의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첫날이라 일찍 보내주는 것일까 생각했지만 이것이 평상시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문화입니다. 불필요한 야근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의 이 말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한국의 악명 높은 야근 문화는 적어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주가 지나고 한국에서의 첫 회식을 경험했습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회식 참석은 자율적이었고 분위기도 자유로웠습니다. 상사가 술을 강요하는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다음날 업무를 위해 일찍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을 취하게 해야지 예의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술을 권합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해 상대방이 술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죠. 특히 술 대접을 할 때는 주로 독한 술인 백주를 내놓기 때문에 술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문화는 정말 신기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비효율적일 것이라 예상했던 한국의 직장 문화는 오히려 상하이보다 더 현대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업무에도 점차 적응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응이 안 되면서도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직장인들의 자기계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 들러 영어 공부를 하는 동료들, 주말마다 대학원을 다니는 과장님, 아침 일찍 나와 운동을 하는 팀장님까지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려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각자 관심 있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상하이에서 퇴근 후 술자리나 노래방이 일상이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 망설였지만 동료들은 오히려 제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제 견해를 궁금해하며 때로는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와 전문성을 키우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왕리나 씨는 중국 금융시장을 잘 아시니까 다음 주에 중국의 핀테크 트렌드에 대해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의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직적이고 상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성장을 독려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회사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 지사에서의 생활이 무르익어가면서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들도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핀테크 시스템을 분석한 보고서는 지사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쌓여갈수록 중국 본사의 눈총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왕리나 보고서의 논조가 너무 한국 쪽으로 기운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본사 리우 부장의 날카로운 지적이 화상회의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 혁신 사례를 분석한 제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의 시장 규모가 10배는 더 큰데 한국의 시스템을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었나요? 마치 중국이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보이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평가가 이어지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지만 본사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본사에서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국 지사의 구조조정 검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웨이보 계정에 올린 한국 생활 이야기들이 뜻하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 사람이나 되지. 애국심이 없는 매국노, 한국에 세뇌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웨이보에 퍼뜨렸고 부모님께까지 항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중국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들으시는 부모님은 점점 힘들어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까지 이런 비난을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제 상황은 누구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기획한 한국과 중국 핀테크 협력 프로젝트가 본사에서 전면 보류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지만 한국 시장이 작아 투자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이었죠. 리나 씨, 이번 주까지 본사로 복귀하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계속 있다간 당신 경력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리우 부장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경력, 그 갈림길에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제 손에는 두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사 복귀 명령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 지사에서 제안한 정규직 전환 제안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미래가 약속돼 있었지만 결국 저는 한국 지사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사의 압박과 웨이보의 비난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리나야,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복통과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걸까요? 사무실이 빙글빙글 돌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한국말도 서툰 제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행히 원무과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왕리나 씨,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의료비 대부분이 보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중국에서는 진료 전에 보증금부터 내야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다가 응급실에서 입원 수속까지 원무과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위장염과 심한 탈수 증세라는 진단이 나왔고 의료진은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천천히 때로는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일반식과 죽을 선택할 수 있었고 제 상태를 고려해 죽을 추천받았습니다. 회진 시간은 짧았지만 국제진료센터의 도움을 받아 제 상태와 치료 계획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순간은 회사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와준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피곤할 텐데도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제 회복을 더욱 빠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4일 동안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중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료진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병원에서 퇴원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악성 댓글을 예상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있다고요? 보험 처리가 그렇게 신속하게 되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한국에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 말리러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를 그토록 변화시킨 나라, 제가 선택한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셨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깔끔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의료 시스템까지 직접 보시면서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리나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웨이보의 악성 댓글도 본사의 압박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깨는 것이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진실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임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1년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와야 하나 한숨 지었는데 이제는 이 빛나는 도시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GDP나 경제 규모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었죠. 얼마 전 제 웨이보 계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댓글창이 이제는 진지한 질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직장 문화는 어떤가요? 평범한 직장인의 실제 삶은 어떤가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 본사에서 받은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보고서를 비난하고 축소하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나 씨의 보고서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본 한국은 크기로는 작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가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크기가 장점이 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작은 핸드폰 안에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성능이 담길 수 있는 것처럼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중국의 규모와 한국의 혁신이 만난다면 우리는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지난번 방문 이후 한국의 드라마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파견 근무가 아닌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마천루의 높이가 아니라 그 빛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자부심 있는,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